This is why it's been banned. Has banned a super spicy noodle. There are no such worries. Oh, it doesn't feel like it should be hot, but it is. Ow! It's burning my lips. I choked on i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렌스 핀치예요. 영국의 유명 요리 평론가죠. 저는 특별한 취재 임무를 맡았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라면 문화를 취재해오라는 거였어요. 얼마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한국산 라면을 수입 금지 조치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문이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솔직히 한국산 수입 반대에 찬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한국, 정말로 너무 가고 싶지 않았죠. 유럽인으로서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 미개하고 더러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강력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이번 출장을 안 가면 협회 내 제 입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차라리 남미나 인도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하필이면 운이 없게도 한국이 뭐냐 한국이 배울 것도 볼 것도 없는 나라에 가야 한다니 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위생 상태는 정말 어떨까 걱정이 됐죠. 음식 먹고 탈라면 어쩌지? 온갖 염려가 들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긴 비행을 견뎌냈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밥에 왜 이렇게 많은 걸 섞어놨대? 여기에도 매운 소스를 뿌리네. 뭐 맛은 있더라고요. 고품격 요리만 다뤘던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차라리 샌드위치를 달라고 할 걸 그랬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야? 싶었죠. 공항에서 나와 공항열차라는 것을 탔어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놀라웠어요. 영국의 기차와는 비교가 안 됐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풍경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후진국의 모습일까 싶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정말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어라 한국은 아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을 제대로 탐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거리의 청결함이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런던 거리와는 차원이 다르네. 사람들의 옷차림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세련되고 깔끔해 보였죠.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 맞아? 횡단보도에 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더라고요. 이렇게 직관적이고 편리할 수가. 갑자기 뭔가 제 주머니에서 울렸어요. 스마트폰이었죠. 알고 보니 재난 문자였어요. 와, 정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를 주다니. 전철역으로 향했어요. 개찰구를 지나는데 또 놀랐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카드도 필요 없다니. 대단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 싶었죠. 영국과는 차원이 완전 다른 나라라는 느낌이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시민 안전에 이렇게 신경 쓰다니. 영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열차에 올랐는데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되다니 신기했죠. 아니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좋다니. 영국 지하철은 언제쯤 이렇게 될까? 강남역에 내려 거리를 걸었어요. LED 스크린으로 뒤덮인 빌딩들이 눈에 띄었죠. 이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아. 길거리 쓰레기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압축 쓰레기통이었거든요. 환경까지 생각하다니 대단해. 쓰레기통 주위도 깨끗하다니. 시민의식이 정말 높은 나라구나. 런던의 길거리는 오히려 거지 소굴 같은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특이한 걸 봤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이었죠. 와, 이렇게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는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슬슬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았어요. 입구에 로봇 서버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벌써 로봇이 상용화되어 실제 서빙도 하는구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조경이 잘 된 공원이 보였어요.
잠시 쉬려고 공원에 들어갔더니 벤치에 QR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스캔해보니 그 벤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까지 이렇게 첨단화되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날이 어두워지자 한강으로 향했어요. 다리 위에 LED 조명이 춤을 추듯 변하고 그에 맞춰 분수쇼처럼 다리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아. 한강변 자전거 도로도 특별했어요. 야간에 빛나는 도로더라고요. 안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동안 본 서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걸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미래가 현실이 된 도시라고. 한국이 이런 선진국이라니 충격이야. 하루 동안 본 한국의 모습에 제 생각과 180도 다르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일단 잠에 들기로 했죠. 오늘은 영국에서 출발 전 미리 취재 협조를 구해 놓았던 한국의 유명 브랜드 라면 공장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죠. 솔직히 그때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시아 공장은 안 가봐도 뻔하다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에 살짝 좀 당황했죠.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마케팅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공장 투어 일정을 설명해 주셨죠. 영국 회사 직원보다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먼저 위생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절차더라고요.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았죠. 드디어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첫인상은 와, 이건 정말 너무 깨끗하다였죠.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반도체 공장에 초미세먼지도 없는 환경 같았어요. 로봇 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닿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놀랐죠. 공장 라인의 중요한 부분마다 생산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AI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1세기의 미래형 공장이구나 싶었죠. 불량품 검출 시스템도 보여줬어요. 레이저로 제품의 겉과 속을 동시에 스캔한다고 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량품을 걸러내는 거예요. 포장 과정도 완전 자동이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라면을 포장하죠.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 보였어요. 품질 관리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죠. 뭔가 우주선 관제실 같았어요. 직원 한 분이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어요. 빅데이터로 품질을 예측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잠깐 휴게실에 들렀어요.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무척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복지천국이라 불리우는 유럽의 어떤 회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면의 제조 과정을 봤죠. 고열로 면을 순식간에 건조시키더라고요. 스프 제조실로 이동했어요. 각종 향신료의 향기가 진동했는데 저도 모르게 군침이 넘어가지 뭐예요. 비밀 레시피라 자세히 못 본 게 아쉬웠어요. 포장된 제품의 창고를 구경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하니 놀라웠죠. 품질 테스트실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직접 라면을 시식하고 있었죠. 맛 평가도 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잠깐 실험실도 구경했는데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새로운 라면을 또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 시설도 둘러봤어요. 폐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도 무척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환경에도 엄청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모였어요. 공장장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위생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한국이 만드는 라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제조됩니다. 공장장님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세계 1위를 넘어 우주로 진출한대요. 우주 라면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투어를 마치고 나왔어요. 영국인들이 상상하는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직원들을 봤어요. 다들 밝고 자신감 넘쳐 보이더라고요. 영국의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였죠. 차에 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이 정말 아시아 국가의 공장인가 싶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멍해졌어요. 오늘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죠.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경험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하루였어요.
눈을 감으니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시설, 첨단 기술, 열정적인 직원들. 이런 곳에서 만든 라면을 유럽에서 왜 금지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해가 또 밝았어요. 오늘은 어제 방문했었던 라면 회사의 서울 본사에서 한국 라면이 어떻게 세계화가 됐는지 알아보는 날이었죠. 약속했던 시간, 본사 건물에 도착해 예정된 홍보실로 들어갔어요. 삼양식품의 해외 영업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그분의 발표를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라면이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덴마크에서는 금지된 제품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라니 말이죠. 특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유럽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덴마크에서는 위험하다며 금지했는데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영업팀장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불닭볶음면은 도전 정신의 상징이에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떻게 라면이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곧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매운맛에 도전한다는 거였어요. 매운 걸 먹고 견디는 게 일종의 게임이죠.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업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제품은 안전성도 인정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했대요. 오히려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쯤 되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왜 덴마크만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세계 라면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영업팀장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연간 약 50조 원 규모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그중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커요. 영업팀장님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다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문득 영국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 외에 작은 기업 중 이런 곳이 있었나요? 세계 시장을 점령한 기업 말이에요.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제품은 품질로 승부해요.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죠. 맛은 물론이고 위생도 최고 수준이에요. 어제 본 공장 시설이 떠올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죠.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나요? 영업팀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이라니 정말 예상 밖이었죠. 미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나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미국인들도 모두 매운맛에 빠졌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유행이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우리 제품은 SNS에서도 화제예요.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요즘 SNS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업팀장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운 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죠. 그게 유행이라고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게 왜 유행이 될까요? 그것도 매운 음식을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도전을 좋아하나 봐요. 영업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죠.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도 그중 하나겠죠. 문화의 극명한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제품은 이제 문화 콘텐츠예요. 라면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죠? 영업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라면을 먹고 영상을 찍어요. 그걸 SNS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죠. 이건 분명 하나의 문화 현상이에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한몫하고 있어요. 한국 라면을 먹으며 한국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다 한국 음악, 영화로 관심이 옮겨가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라면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새삼 라면의 힘을 실감했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라면 한 봉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요. 문화를 전파하고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라면의 위력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공장도 세우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가다니요. 게다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제 질문에 영업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세계 1위를 넘어 우주로 나가는 식품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면 회사가 우주까지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다고요? 정말 대단한 포부 아닌가요? 지금은 라면이 주력이지만 말이에요. 영업팀장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양한 식품으로 영역을 넓혀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제품을 더한다면 말이에요.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라면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잖아요. 여기에 다른 한국 음식을 더한다면 말이에요. 충분히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다시금 우리 영국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가진 곳이 있었나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한국 기업의 도전 정신이 부러워졌어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요.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본사 홍보팀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니 불닭볶음면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니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불닭볶음면 컵라면 하나를 샀죠. 계산대 직원이 절 보며 씩 웃더라고요. 처음 드시는 거 아닌가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괜히 긴장이 됐어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옆 테이블의 한국 대학생들이 절 흥미롭게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그거 엄청 매워요. 한 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괜찮아요. 영국 요리 평론가예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드디어 첫 입을 먹었어요.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났어요. 핫, 워터. 저도 모르게 영어로 소리쳤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우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해결사예요. 한번 드세요. 고마워하며 우유를 들이켰죠. 효과가 있더라고요. 언니, 우리랑 불닭 챌린지 해볼래요? 학생들이 제안했어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수락했죠. 다 같이 불닭볶음면을 앞에 두고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일제히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앞섰어요. 와, 언니 대단해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죠. 하지만 곧 매운맛이 밀려왔어요. 으악, 너무 매워. 기절할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났어요. 결국 학생들이 먼저 다 먹었어요. 저는 반도 못 먹었죠.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학생들이 위로해줬어요. 분명히 매운맛이 강하지만 희한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챌린지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뿌듯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도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 도전,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 이 모든 걸 담은 특별한 문화였죠. 한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학생들과는 이것도 인연이라며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고 팔로우하게 됐답니다. 호텔에 돌아와 유튜브의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정말 찾아봤어요. 처음엔 이걸 왜 하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재밌더라고요. 아까 편의점에서 옆 테이블의 한국 대학생들과 챌린지를 했을 때 입안은 불타는데 이기고 싶은 제 자신이 생각나 정말 웃겼어요. 다음에 올 땐 꼭 불닭볶음면을 정복하리라 다짐했어요. 다음 날 그 대학생 동생들이 진짜 한국인들이 먹고 노는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한국의 길거리를 걸으며 진짜 한국을 느껴봤어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매장들 구경에 눈이 즐겁더라고요. 거리를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길가의 분식집에 들어갔죠.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이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동생들이 웃으며 알아서 시켜주겠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이니 금세 빨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떡볶이라고 하더군요. 첫 입을 먹자마자 핫 하고 소리쳤죠.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바람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 한 입이 당기는 거예요. 매콤한 맛 뒤에 숨어있는 달콤함이 미묘하게 혀를 자극하더라고요. 쫄깃한 떡의 식감과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 신기했죠. 중독적인 맛에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맛있어서 못 참는 맛인가 봐요.
그제서야 길거리마다 떡볶이 가게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배를 채웠으니 신나게 놀아보자고 하면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노래방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에 놀랐어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몰랐죠. 결국 타이타닉의 OST를 불렀는데 옆방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목청껏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옆방 사람들이 들어와 사인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드리 헵번과 닮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만 웃음이 터져 버렸죠. 한국 동생들과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다 실수로 카드를 반대로 찍었어요. 게이트가 안 열리자 당황했죠. 뒤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제 카드를 빼서 올바른 방향으로 찍어주셨어요. 고마워하며 인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시더라고요. 구우시라고 하시는데 따뜻한 관심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문화적 활기와 배려가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국이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광만 생각하고 대영제국대의 보수적인 마인드를 고수하는 게 암울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죠. 영국에서 한국 라면에 대해 그저 수준 낮은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취급했던 제 마음을 후회하게 됐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혁명이 일어났죠. 영국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협회의 구닥다리 같은 인식부터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호텔로 올라가기 전 서울 거리를 눈에 닿는데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더라고요.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첨단 기술의 향연이 눈앞에 가득히 펼쳐졌죠. 문득 영국이 시골처럼 느껴지며 촌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방 한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이미 라면을 가득 채웠죠.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신라면, 진라면 등등이요. 이걸로 영국으로 돌아가 직접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다짐했죠. 다음엔 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을 보며 생각했죠. 영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온통 잘못된 것들이었구나. 혹시 제가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더 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컵라면을 주시더군요. 옆자리 승객이 기내에서 주는 한국 라면 냄새를 맡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맛있어요? 라고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크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감동택배에서 소개해드리는 사연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